오늘도 배달할 거 없는 하루. 여전히 똑같아 보이는 나의 도시. 자세히 들여다보면 언제나 들썩들썩 새로운 변화를 꾀하고 있답니다. 내가 사는 마을의 속마음이 궁금하지 않나요? 매일매일 들려드릴게요. 우리의 하루를 들썩이게 할 석간동 사람 이야기. 여기는 돌석돌석 캐스트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하늘이 살짝 흐리네요. 감기 걸리기 쉬운 날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감기 안 걸리도록 물도 많이 드시고요. 몸도 따뜻하게 잘 입고 다니시고요. 저는 돌솥돌솥 캐스트의 진행자 김능황입니다. 오늘은 어떤 분이 나와 주셨을까요? 석간동에서 23년간 장수하는 보습학원 원장님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 귀가 솔깃한 유익한 이야기들 많이 들려줄 수 있을 것 같네요. 바른길 학원의 임두혁 선생님 모셔볼까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학원 선생님이 출연하신다고 해서 기대가 아주 많습니다. 편안하게 즐겁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지금 하시는 일, 학원에 관련된 얘기 좀 해주십시오. 예, 저는 바른길 학원 원장 임두혁입니다. 저는 지금 학원에서 그 고등부 학생들 수학을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예, 수학 굉장히 어려운 예. 과목인데 게다가 고등학교 수학이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 어떤 선입견이 있는데 부담되시죠? 중학교 수학도 어렵던데 제가 찾아보니까 예, 바른길 학원은 그러면 수학 말고 또 어떤 과목을 가르치는 학원인지요? 예, 저희는 그 영어 수학 전문 학원이에요. 그래서 영어 수학 예. 전문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국어과학 과목들도 가르치고 있어요. 아, 국어과학도 선생님 따로 계시고요? 예, 선생님들 따로 계십니다. 그럼 아이들의 나이대는 어떻게 되나요? 보통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있는데 주로 중고등학생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중고등학생 위주로요? 예. 아이들이 잘 따라오지요? 좀 어렵습니다. 요즘 들어서 특히 더 이 스마트폰 때문에. 아, 어떤 면에서 약간 중독 같은 게 좀 있어서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게 예. 참 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인터넷이나 이런 핸드폰,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발달한 나라기 때문에 이게 득과 실이 있을 것 같은데 실이 더 많아지기 전에 좀 더 좀 바른 조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럼 바른길 학원 그런 학원의 이름은 원장님이 직접 지으신 건지요? 대충 짐작은 가지만 어떤 다른 의미가 있나 궁금합니다. 예,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그 바른 게 중요하잖아요. 뭐든지 간에 그럼요. 바르게 예. 사용하고 바르게 사는 거. 그래서 학원 이름 처음 지을 때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바르게 살자 이런 생각을 했죠. 예,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행동하고 바른 길로 가자. 예, 가자. 그게 저희 학원의 원훈이에요. 예.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순수한 한국말로 바른길 학원 이렇게 이름을 지었죠. 그 이름이 좋고 방금 가지고 있는 뜻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알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걸 수도 있는데 알고 또 행동하고 그 길을 목표로 가자는 거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한마디로 정의로운 삶을 살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정말 좋습니다. 석간동에서만 학원을 23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대단하신데요. 왜냐하면 그만큼 학원이란 곳이 저도 뭐 학원에 몸을 담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명멸이라고 그러죠. 뭐 나타났다가 금방 사라졌다가 예. 더 뭐 있다 하더라도 정말 이게 버티기가 쉽지 않은 게 또 어떤 학원의 운명일 수도 있는데 예. 23년이라면 제가 보기에는 강사는 이미 두 번 바뀌었고 예, 3년 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고요. 예, 그렇죠. 예, 다른 곳에서도 가르치신 일을 하셨던 건가요? 예, 예, 맞습니다. 학원 오픈하기 전에 저는 이제 주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강남 쪽에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학원 처음 시작했던 것은 이제 제가 대학교 졸업반쯤 됐을 때 알바 형식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다른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요. 예. 예, 그러다가 이제 제가 한국도롱사 취직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학원 일을 못 하다가 예.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한광사를 또 시작하게 됐죠. 근데 공사라고 하시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꿈의 직장 아닌가 싶은데 예, 그렇죠, 맞죠. 예, 왜 그러면 그거를 그만두지 궁금하네요. 왜냐하면 예. 거기 있으면 정년이 보장될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맞습니다. 하고. 예. 예. 제가 한양대학교를 나왔는데요. 예. 한양대 공대를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한국도롱사에 수석으로 합격을 했어요. 공채 수석으로. 예. 그래서 이제 본사 기획실에 있었어요. 예.
근데 그 당시에 제 꿈은 사실은 그게 아니고 화가가 되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아. 그림을 그리고 싶었었어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부모님 권유, 뭐 장남,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아이, 어쩔 수 없이 정통의 길을 가게 됐죠. 예. 근데 직장 안에서도 계속 그 꿈이 이제 상충이 되다 보니까 이제 더 늙기 전에 나오자 해서 이제 나오게 됐고, 그리고 뭐 할 수 있는 일이 그동안 학원 아이들 가르쳤던 경험, 그걸로 인해서 강사 생활을 좀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는 반포 쪽이 굉장히 앞서 나가는 곳이었었어요. 아. 고속터미널 건너편에. 예. 그래서 반포에서부터 이제 학원 강사를 시작을 했고 수학을 가르쳤고, 예. 반포, 개포동, 대치동, 압구정동, 이런 우리나라에서 제일 교육률이 높다고 하는 그런 그렇죠? 지역을 예. 다 강사 생활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제 와이프도 이대 영문과를 나왔어요. 그래서 예. 강사 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학원을 한번 차려보자. 학원에서 만나신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한국 도롱사 있을 때 만났습니다. 아, 예. 예, 거기서 결혼을 했어요. 예. 예. 근데 정말 재밌는 게 되게 아주 더 들어들 이야기가 많지만 그것도 파란만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면 공대랑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예술 쪽인 미대 쪽 그림 쪽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게 일반인들이 생각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공대 있으시면서 계속 그런 화가의 꿈을 꾸셨다는 게 여기 굉장히 저는 예. 궁금합니다. 예. 참 그때 도롱사를 관둘 때 정말 예. 센세이션이었었어요. 그러겠죠. 사실. 예, 도롱사 예. 내에서도 그럼요. 정말 정신 나간. 그러니까 들어오기 쉽지 않은. 예. 예. 그리고 참 어려움이 많았죠. 예. 앞으로 계속 이제 얘기 나누면서 들어보겠는데요. 전 까먹기 전에 저희가 또 초반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바른길하고는 석간동에 있으니까 예. 모셔온 걸 테고, 위치를 사람들이 알기 쉽게 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장위사거리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어요. 장위사거리요. 예. 장위사거리에서 장위사거리에서 바로 신인문역 방향으로 있습니다. 예. 조금만 걸어오시면. 예. 그러니까 혹시- 석기역 예. 바로 전 블럭이죠. 전 블럭이요. 예. 옛날에 지금은 있나 화랑 스포츠타운 그 건너편- 맞습니다. 예, 그 사거리입니다. 예. 그러시군요. 거기에 저도 있어요. 한번 꼭 한번 들려보고 싶네요. 예, 한번 들려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분명히 반포동 있었고요, 개포동, 대치동, 또 압구정, 마지막에 중계동도 얘기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런 교육률이 굉장히 높은 곳으로 유명한 데서 계시다가 어떻게 석간동에서 자리를 잡게 되셨는지. 이제 학원을 이제 어디서 차릴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제 생각에는 이제 뭐 처음에는 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지만 예. 기본적으로 학원을 시작을 하면은 이제 장기적으로 하자 이런 생각을 했죠.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저희 집인데요. 저희 집 건물에 2층 집을, 제가 살던 집을 예. 용도 변경을 해서 학원을 만들자, 그런 생각을 했죠. 이제 그렇게 한 이유는 학원을 만약에 나중에 더 잘 된다 하더라도 대형화 시키고 이렇게 하지 말고 사업형 학원이 아니라 옛날 서당 같은, 그래서 이 아이들을 꾸준히 가르쳐서 이 아이들이 커서도 이 학원을 찾아올 수 있고 그 자녀들까지 내가 한번 가르쳐보자, 이런 좀 원대한 꿈을 가졌죠. 예. 그래서 우리 집에서 그냥 학원을 시작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석관동 지역에서 이 열악한 환경에서 아이들한테 강남 최고의 그 교육을 한번 보여주자. 예. 그래서 훌륭한 아이들 좀 키워내보자.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되게 멋있었습니다. 제가 알았다면 주위에 분들 많이 소개했을 텐데 오늘이라도 알아서 만약에 주위에서 학원을 보내야겠게 했는데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하면 뭐 그렇죠. 이제 학원 근데 규모가 좀 작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예. 학원 규모가 좀 작다 보니까 요즘 전체적인 추세가 대형화를 추구하잖아요. 예. 시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학생들이, 부모님들이나 좀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예. 차량 운행도 안 하고 제가 예. 홍보를 안 하기 때문에 20년 넘게 해도 아직도 거기에 학원이 있는지 모르시는 분도 계십니다. 예. 근데 저는 앞으로도 그렇게 대형화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범위에 있는 그 정도 인원수만 계속 관리하고 가르칠 생각입니다. 예, 앞으로도 계속 얘기를 나누겠지만 굉장히 저는 마인드가 되게 좋으신 거란 그 느낌이 받습니다. 예,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예. 저는 영어학원을 하고 있으니까 저도
비슷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또 사전 인터뷰차 학원에 방문했던 친구에게 들었는데 학원 구조가 굉장히 특이하고 가정집 같은 분위기가 나서 좋았다고 그랬거든요. 예. 저는 물론 가보지 않아서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길래 이런 표현했을까 궁금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집을 학원으로 만들다 보니까 예. 들어오는 입구부터 이제 조그만 마당이 있고 그리고 조그만 화단도 있고 그리고 예. 나무도 많이 심겨져 있고 그래서 저도 동식물 기르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그런 나무 같은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들어올 때 학원보다는 뭔가 좀 집 같은 느낌이 아마 들었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표현했을 거고요. 저희 마당에 지금 모가 나무가 있는데 그 예. 모가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달렸어요. 그래서 동네 예. 사람들도 그거 지나다니면서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그- 모가를 요거 굉장히 갖고 크네요. 왔습니다. 와. 요거 선물로 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되게- 이따가 하나 예. 차에다 놔두시면 방향제로 참 방향제로 좋습니다. 예, 우리 또 예. 피디님도 좋아하실 것 같고 예, 저도 잘 쓰겠습니다. 예, 먹는 건 아니죠? 차로 만들어서 드셔도 맛있습니다. 아 예, 버가차. 예. 예. 제가 저도 목을 쓰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좋은. 그렇죠. 예. 예. 맛있어요. 예. 예. 근데 아까 그 운영하시는 거 잠깐 들은 걸 제가 기억을 되짚어 보면 수학을 가르치신다고 했고 예. 고등 수학이라고 얘기 들은 것 같고 그렇죠. 그러면 중등 예. 수학은 따로 예, 선생님이 계세요. 따로 예, 계시고 또 영어는 아까 그 이대 영문과 나오셨다는 예. 부인님이 예. 영어를 가르치시는 거고요. 예, 제 아내가 이제 영어를 총괄 이제 다 담당 고등부 영어 이렇게 총괄. 그럼 또 다른 선생님이 계시다는 얘기네요. 예, 다른 선생님도 또 한 분 계시고요. 와. 국어과학 과목별로 선생님도 계시고. 예, 그럼 예. 부부님이 같이 운영하시는 건가요? 예, 사실상 그런 셈이죠. 예. 제 와이프가 영어를 담당하고 있고 예. 저는 수학을 담당하고 있고. 아, 그렇게 되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적 예, 이상적이죠. 이상적입니다. 예. 그리고 3층이 저희 집이에요. 아, 그러니까 출퇴근이 거의 없는 거라고 봐야 되죠. 예. 또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예, 그런 것도 좀 예, 있어요. 예. 왜냐면 계속 이게 업무 연장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예. 예. 내려가면 출근이고 올라가면 예. 퇴근이에요. 근데 안 가겠다고 버티는 애는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죠. 이제 예. 공부 더 하고 싶다 그러면 얼마든지 밤새고 할 수도 있다. 뭐 혼자 공부하는 건 상관없는 거겠죠. 그렇죠. 10시까지 그렇죠. 예. 그래서 농담입니다. 그거는 예. 근데 10시 이상 해본 적은 없어요. 아니죠, 그러겠죠, 그렇죠. 예. 이제 근데 다 큰 자제분도 있다고 들었고요. 이거 소개해 주셨던 선생님을 소개해 주셨던 다원 책방에 저번에 여기 오셨던 안남근 선생님이 예. 그 자제분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되게 예. 훌륭하게 잘 키우셨다고. 소문이 정말 빠르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잘 키우셨는지 한번 자랑 좀 예. 부탁드립니다. 예. 이런 거 이제 우리 큰 아들이 이런 거 되게 싫어해서 우리 아, 동네 예, 싫어할 것 사람들도 같습니다. 몰라요. 예, 바로 그래도 옆집에 예. 있는 분도 모르는데 나온 김에 한번 자랑 한번 아, 해보겠습니다. 예, 자랑해 주시죠. 이제 우리 큰애는 지금 이제 서울대를 인문학부를 나와서 예. 지금 이제 4학년 올라가죠. 어이구. 예, 근데 그러네요. 올해 입법고시에 합격을 했어요. 예. 그래서 입법고시 합격을 했고 그다음에 요번에 얼마 전에 발표한 그 행정고시에도 합격을 했어요. 와. 그래서 이제 고시 2관왕이 됐고요. 예. 그래서 아직 이제 내년도 졸업하고 이제 아마 국회로 출근할 것 같습니다. 예. 입법고시가 이제 국회 사무관을 뽑는 시험이거든요. 국회 사무관요. 거기에 이제 3등으로 합격을 했어요. 와.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가게 될 것 같고 우리 남자애들만 둘인데요. 예. 둘째 놈은 지금 이제 고려대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고려대학교 식품영양학과 다니고 있는데요. 예. 앞으로 이제 식품 쪽으로 자기가 큰 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 그쪽으로 공부를 해보겠다고 해서 식품공학과 고려대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예. 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카이 지금 그렇죠. 예. 예. 그리고 거기 그 학교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꿈이 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게 더 중요하죠. 예. 예. 정말 그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맨날 학교의 레벨 얘기했지만 그 꿈을 어떻게 하나씩 이뤄 나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되게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예,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음 예. 좀 이따 말씀드리고 싶지만 예. 정말 학생들이 꿈을 갖느냐 안 갖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예, 저도 학원에서 이제 아이들이 같이 다 보면은 예. 너 공부 왜 하냐 그러면 엄마가 시켜서요. 그거 말고 선생님이 시켜서요. 제일 끔찍한 말이에요. 예, 저는 제 가슴 아픈 말이었거든요. 예, 하여간 아드님들이 어이구 이관왕도 대단하시기도 하고 입법고시라 그리고 식품영양학과는 되게 재밌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거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예. 근데도 약간 소홀히 하는 게 있지 않나. 맞습니다. 그렇죠. 장난치는 나쁜 사람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정말 남학생이 더군다나 식품영양과 가니까 더 특이하죠. 과에 여자 학생들도 많지 예, 않을까. 거의 뭐 여학생이라고 네, 그러더라고요. 인기를 독차지.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한참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런
나의 아이들이 왜 이렇게 자존감이 떨어지는지 그 한번 우리가 석관동 교육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예. 석관동 지역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사실 81년도에 석관동에 왔기 때문에 한 5년 이상을 살았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학원을 문 연 거기 때문에 석관동 지역을 제가 많이 잘 알죠. 그렇죠. 예. 예, 전체적으로 교육열이 너무 떨어져 있고 아무래도 좀 문화적인 수준이라든가 경제적인 수준 전체적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학생들 스스로의 어떤 그런 꿈이라든가 이런 목표가 굉장히 없더라고요. 가장 큰 문제는 자존감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요. 예. 꿈이 없으니까 자존감이 없겠죠. 자존감이 없으니까 공부할 의지도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자존감이라고 하고 하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압구정동이나 이런 데서 강의할 때는 그쪽 지역에 거의 전교 꼴등하는 학생도 서울대를 가겠다고 덤비는 곳이 그 강남 지역이에요. 그런데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석관 지역의 아이들 전교 한 5등 안에 드는 그런 학생들한테 니네들 열심히 하면 서울대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전부 다 피식피식 웃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걸 안 믿어요. 저는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자기 능력을 안 믿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좋은 학교를 가고 자기 꿈을 이룰 수가 있는가. 그게 가장 큰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도 당연히 안 믿겠죠. 그 아이가 서울대 간다는 거를. 근데 제가 한 예를 들자면 제가 우리 큰애가 서울대 갈 때 석관고에서 정시를 간 경우가 없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석관동에서 서울대를 보낸다고 그러면 다 믿질 않습니다. 특히 이런 지역에서. 근데 그때 학생이 한 20명 정도 있었는데 그 반에서 한 5명 정도가 우수했습니다. 그리고 3명 정도는 서울대 충분히 보낼 수 있는 아이들이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그 반에서 수업을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여기서 적어도 3명은 서울대 갈 수 있다. 그걸 몇 번 얘기했는데 그중에 딱 한 학생만 그걸 믿었어요. 그게 우리 아들이에요. 나머지 2학생은 그걸 절대 안 믿었어요. 그래서 한 아이는 결국 그 우수한 능력을 가지고 물론 그 학생은 성공했습니다. 카이스트를 갔으니까. 근데 또 한 학생은 세종대학교를 갔거든요. 그렇다고 세종대학교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 아이가 갈 수 있는 수준 너무 그거를 못 간 거죠. 제가 평가하기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분명히 우리가 보기에는 능력이 있는데 본인이 그걸 안 믿고 있다는 거. 이게 자존감이 없다는 거죠. 앞으로 그게 저희 숙제일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또 이제 아이들도 스스로도 마찬가지고 또 부모님들도 같이 이제 힘을 합쳐서 뭔가 이제 우리도 할 수 있다. 뭐 꼭 학교가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저희가 만약에 어떤 거 하고 싶은데 학교 때문에 발목이 잡히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럼 뭐 아이들만 그런 건지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학부모님도 그런지 또 전반적인 불응이는 왜 그런지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뭐 바로 해답을 가지고 있을 수는 없을 있지만 한번 그래도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참 이게 복합적인 문제인데요. 이게 좀 오랫동안 석관동이 좀 열악한 지역을 유지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형성됐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그런 분위기에 젖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학생들이 먼저 그런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학교에서 교육을 자꾸 시켜야 될 것 같고요. 또 부모님들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조금 공부 잘한다고 다른 지역으로 보내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쪽 지역에서도 충분히 본인이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한번 도전을 해보면 점차적으로 그건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시간이 꽤 걸릴 것 같고 쉽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지금 방송 듣는 분이 아이씨 석관동 왜 또 자존감 없다 그래 왜 이렇게 더 안 좋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 기분 나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 기분 나빠하는 게 더 고마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억울해하고 속상해하면 더 발전하고 싶어할 거고 아이씨 꼭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거 보여주겠어. 저는 이런 마음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오기가 있어야죠. 그럼요. 공부에는 또 공부가 단연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아까 얘기했던 오기 그리고 좀 억울한 이기고 싶어하는 거 끈기 인내 이런 굉장히 좋은 덕목인 것 같습니다. 공부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도
그건 되게 중요한 덕목인 것 같아요. 예, 예, 예. 예. 제 때도 제가 기억나는 게 저도 이제 서울관 초등학교, 속관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왔지만 고등학교 때 이제 공부 열심히 해놓을 때 그러니까 중학교 때 와서 뭐 과학고안에도 있었고 또 대학교 때 서울대 간 녀석도 있긴 했었는데 그게 많지가 않았었거든요. 예. 왜냐면 그 녀석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만약에 우리가 한 70명이었으면 10등 안에 든 애들이 서울 안에 대학에 가기보다는 딴 데를 막 모세가 하기 그게 아쉬웠어요. 자기 를 막 믿고 따라 스스로 했던 녀석은 서울대 가긴 했는데 그게 참 아까 말씀하셨듯이 할 수 있다 아니면 내가 뭐 안 될 게 뭐 있어 예. 영어를 why not 예. 밀어붙이는 그런 어떤 뚝심 오기 이런 게 정말 예.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이런 거 들으면서도 그래 당신들이 이렇게 얘기해도 내가 보여주마 석관동이 맞습니다. 어떤 곳인지 알게 보여주겠어. 그럼요. 이런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봐요. 예. 그래야 석관동을 지키고 석관동이 좋은 동네 만드는 거 아닙니까? 예. 학생들이 자기 꿈을 가지고 뭘 하든지 간에 예. 자신 있게 자신감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나설 수 있어야 그래야 꼭 서울대가 아니더라도 그렇죠. 꼭 예. 명문대가 예. 아니더라도 자기 꼭 뭐 인문 분야가 아니더라도 예.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하면 좋은 꿈을 이룰 수 있는 것인데 그런 믿음이 없는 거 그리고 예. 그런 오기가 없는 것 그런 것들이 너무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일단 첫 번째는 부모님들이 먼저 충분히 이곳에서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끝까지 믿고 밀어주시는 게 꼭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예, 그거는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그런 마음을 갖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건 예. 아주 어렸을 때부터 너는 가능성이 있어, 너는 예. 충분히 할 수 있어. 맞습니다. 예. 그거는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고 너의 문제야. 그거를 꼭 아이들한테 가르쳐 줘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어렸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 사실은 맞습니다. 벌써 나이 다 예. 커서 그런 얘기 하면은 아이들이 믿지도 않고 그렇죠. 반응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너의 가능성을 아이들의 가능성을 일깨워주고 믿게 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예.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도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예. 충분히 할 수 있다,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런 쪽으로 계속 거의 세뇌 수준으로. 예. 저는 학원에서 그런 얘기 너무나 많이 해요, 제가요. 예. 저도 그랬었습니다. 저희 맞습니다. 거의 예. 세뇌시키다시피.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중고등학교를 넘어가면 아이들이 벌써 어른화되기 때문에 그거를 순수하게 안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런 마인드를 갖도록 부모님이라든가 선생님들이 역할이 중요하다고 저는 예. 생각해요. 초등학교 때가 정말 어떤 인생을 좌지우지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중고등학교는 예. 이미 약간 어떤 면에서 이제 기술을 그렇게 늘릴 수 있을지 몰라도 어떤 예. 마인드를 키우는 데는 초등학교 때부터 맞습니다. 지금, 예. 예. 저도 이제 장애동에서 태어나서 제가 석관동에서 거의 한 30년 넘게 살았지만 예. 예. 그리고 제가 장애동에서 학원을 선생님을 한 5년인가 한 적이 있거든요. 예. 거기 제가 가르쳤는데 그쪽 흔히 얘기하는 뭐 장애중학교, 뭐 석관중학교, 월곡중학교, 또 남대문중학교 이쪽에 주로 예. 되어 있었는데 맞습니다. 남대문중학교 제가 가르쳤던 반 애들이 거의 한 20명 중에 한 10명 정도가 예. 10등 안에 전교 10등 안에 드는 애들이었거든요. 오. 그러니까 걔네들은 처음에는 그냥 갸우뚱하더라고요. 근데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할 수 있다. 너네가 뭐야? 너네들 자질을 훌륭해. 가지고 해보자고 계속 밀어붙였더니 결국 거기 있는 애들이 하나고등학교, 상산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 외고 다 갔거든요. 저는 그게 지금은 제가 그쪽은 나와서 따로 이제 영어 어학원을 하고 있지만 그게 아직도 잊어지지 않아요. 그 친구들이 지금 다 대학생 됐을 거고 예. 따로 이렇게 만나는 친구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디서든 열심히 잘하고 있다는 게 되게 자랑스럽거든요. 보여줬으니까 자기가 그렇습니다. 믿으면 된다는 걸. 예. 예. 예, 거기 상산고등학교에서 1등 한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어우, 되게 좋은 학교거든요. 거기는 예, 거기서 1등 한다는 건 예. 야, 그래도 거 봐라. 보여주지 않았냐는. 예, 그 친구 되게 오기가 있었거든요. 예, 그게 기억이 나네요.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지금 몸으로 자제들의 어떤 교육을 하셔서 보여주셨잖아요. 예. 예. 그것도 가르치는 제자들한테 계속 어떤 롤 모델 시켜서 예. 예, 계속 아이들이 잘 돼서 또 잘 되는 거 보고서 여기 석관동에서도 그렇죠. 충분히 잘 될 수 있구나. 우리 하기 나름이구나. 우리가 내가 된다고 믿으면 되고 스스로 안 된다고 믿으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예, 그게 참 그게 굉장히 또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게 예. 아까 롤 모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사례가 없는 경우는 참 아이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부모님들도 그렇고요. 근데 그런 사례를 많이 보여주면 예. 그렇게 현실화 시켜주면 가능한 거거든요. 그 눈으로 보여주는 거니까. 예, 꼭 그래서 맞습니다. 저도 그게
우리 애를 반드시 서울대를 보내야 된다는 그거가 저도 그런 이유가 어떤 있었어요. 사명 같은 거가 있군요. 그 샘플을 보여주자. 음. 3S 네, 석관초, 석관초. 석관중, 석관고에 저는 유치원도 안 보냈습니다. 우리 두 애는요. 유치원도 안 보내고 또 학원도 우리 학원만 그 조그만 동네 학원만 보내서 고2까지 계속 우리 학원만 다녔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고3 때는 야자만 했어요. 예. 그래서 저는 FM대로 음. 이쪽 지역에서만 오로지 순수한 교육을 시켜서 서울대를 네. 갈 수 있다는 거를 제가 한번 보여주자 이런 저도 오기가 있었어요. 예. 우리 애는 또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할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서울대를 정시로 이제 보냈어요. 예. 정시로 보내고 난 것을 하나의 큰 샘플로 생각하고 저는 이제 부모님들한테 그 전에 얘가 서울대 가기 전에는 우리 학원이 서울대를 얘 전에는 서울대까지 못 보내봤어요. 연세대 카이스트는 보내봤지만 그래서 이제 그 전에 부모님들하고 얘기하는 거 하고 그 전에는 아유 뭐 안 믿더라고요 자꾸. 근데 제가 서울대를 보내고 난 다음에는 이제 내가 말에 영향력이 있을 것이다. 이러고 이제 그 얘기를 해 주는데 근데 어처구니 없는 거는 그래도 안 믿는 분들이 많아요. 아직도.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다는 거를 보여줬잖아요. 예. 이런 사례가 있는 거를 보여줘도 부모님들이 뭐 원장 아들이니까 아니면 이 아이가 또 워낙 우수한 아이들인 거다. 뭐 이런 외부적인 요인을 자꾸 생각하시는데 원장 아들 다 서울대 가는 거 아닙니다. 원장 아들 전혀 그리고 그 이외의 교육은 제가 시켜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우리 학원의 영재라든가 멘사 클럽에 있는 아이들도 제가 많이 만나봤어요. 우리 애는 그런 거 하나도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한 건 뭐냐면 본인의 의지와 본인의 노력만 그리고 확고한 신념만 있으면 충분히 갈 수 있다는 그런 사례를 제가 그리고 한 아이도 아니고 제가 두 아이를 다 보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한 아이는 뭐 걔가 독특해서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제가 그래서 둘째 아이도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너도 돼야 이게 확실한 거다. 이게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제가 아이들을 계속 대화를 나눴고요. 그래서 이제 두 아이가 다 그렇게 됐는데 이 사례가 저는 석관 고등학교든 석관 중학교든 간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아주 좋은 샘플이 됐으면 저는 항상 원하는 바입니다. 그것이 저렇게 되더라. 그럼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되잖아요. 좀 많은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어쨌든 보여줬으니까 전 딴 분들이 그냥 믿고 그래 꼭 가면 좋긴 하겠지만 안 가더라도 정말 하면 될 수 있구나를 그렇죠.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큰 소득이 아닐까 되게 바른 게 우리 임두혁 원장님이 굉장히 좋은 일을 하신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석관동 살면서도 막 중계동 이런 데 다니면 너무 멀잖아요. 멀죠. 그 길가에서 버리는 시간은 너무 아깝거든요. 거기서 맞습니다. 책을 읽는 거 쉽지는 않고 했고 정말 오늘 잘 나오셨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청취자분들은 또 궁금하실 겁니다. 어떻게 키웠을까? 아까 근데 분명히 중간중간 말씀해 주셨어요.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힘을 키워줬고 석관 초, 중, 고 나왔지만 뭐 고등학교 때 야자만 했었고 그렇죠? 저도 뭐 많은 그 원장님들 지켜봤지만 등잔무시 얻었다고 자기 자녀들이 더 잘 안타깝게 안 되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원장님 아들, 원장님 딸이라고 다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진짜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다른 아이들 가르치느라고 정작 내 아이들을 못 가르친 좀 속물 슬픈 경우가 너무나 많았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녀 가르치는 더 힘들잖아요, 사실. 그렇죠. 자기 부인한테 아니면 또 자기 남편한테 운전도 안 가르친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저희 애를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저도 이제 그런 얘기 많이 이제 하고 그러는데요. 저는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어렸을 때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초등학교도 중요하고 초등학교 이전. 그러니까 초등학교 이전 그 어렸을 때 아이와 얼마나 대화를 많이 나누느냐 이게 굉장히 첫 번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아이들과 대화를 나눈다는 거는 애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린 친구라고 생각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대화 나누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의 꿈이 뭐냐 이런 꿈이 아이들은 그때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많이 가르쳐 주죠. 어떤 변호사도 있고 판사도 있고 검사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이런 좋은 사회에 봉사할 수 있고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직업들을 많이 소개를 시켜주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자유롭게 얘기를 나누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가 얘가 좀 어린데 내 친구야. 근데 좀 어려.
그런 차원에서 대화를 나누라는 거죠. 그런 것이 오래 지속되다 보면은 이 아이는 자연스럽게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머릿속에 탁 꿈으로 자리 잡게 되죠. 저는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이 잘 형성이 되면 그때부터 학습이 들어갈 때, 초등학교 학습이 들어갈 때는 꿈이 있으니까 학습은 쉽게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서 조금씩 강도 있는 공부도 소화하게 되죠. 강도 있는 공부를 소화한다는 소리는 꿈이 없으면 목표와 꿈이 없으면 그리고 그게 확고하지 않으면 절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쩌다 공부 한번 할 수는 있죠. 친구가 잘 되니까 뭐 상을 받으니까. 근데 그거를 장기적으로 강도 있게 견뎌내려면 반드시 그 안에 확고한 꿈이 있어야 돼요. 그게 흔들리면 절대 그건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고시 공부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럼요. 몇 년을 버텨야 되잖아요. 예. 그걸 어떻게 버티냐고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고시가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왜 고시가 돼야 돼? 이 나라의 훌륭한 리더가 돼야 돼. 그 이상의 뭔가 목표가 있어야 그런 꿈이 있어야 그가 견뎌내는 거지. 그게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럼 부모님들은 뭐냐 하면 그 꿈을 계속 리마인드 시키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죠. 흔들릴 때마다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 넌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리고 너는 이 나라의 훌륭한 리더가 돼야 돼. 자, 이런 식으로 부모님의 역할은 그렇게 친구로서 친구들한테 꺼리낌 없이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네. 얘기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그렇게 친구로서 대화자로서 존재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자, 그리고 현실적으로 또 한 가지 또 이제 추천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TV를 보지 마세요. 제발 좀. TV. 저는 초등학교 때 TV를 없앴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예. TV가 없습니다. 한 20년 가까이 TV 없이 살고 있는데요. 예. 부모님들한테 제가 이거를 굉장히 많이 말씀드리는데 그걸 따라 하신 분은 거의 없으신 것 많이 같아요. 없으시죠. 자, TV를 없애십시오. 예. 그리고 술을 마시지 마세요. 제발. 술이죠. 자,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아주 어렸을 때 대화를 친구처럼 대화하시라는 거 하고요. 예. TV를 없애시라는 거 하고 술을 마시지 말라는 것. 이게 이게 제일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부모님 역할을 말씀하신 거네요. 예, 맞습니다. 대화를 그 유대인들도 많이 써먹었던 방법이고 옛날에 소크라테스님도 그 삼파술이라고 해서 예. 서로 얘기를 주고받는 게 굉장히 많은 어떤 두뇌 발달 그런 거에 예, 도움이 그렇죠. 된다고 하잖아요. 거기서 아이들이 깨닫게 돼요. 음. 그리고 부모님 제가 TV를 없애라고 하는 이유는 음. TV를 없애게 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음. 할 일이 없잖아요, 집에서. 그렇죠. 책을 보게 돼요. 그렇죠. 신문을 보게 됩니다. 예. 이걸 보게 되면 거기에 이슈들이 많아지고 예. 대화거리가 많아져요. 그리고 단어가 어휘수가 늘어나요. 부모님들의 어휘수가 학생들의 두뇌 발달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단순한 대화를 계속 반복해서 나누는 거는 오히려 아이를 망가뜨려요. 좀 깊이 있는 단어, 좀 어려운 단어를 쓰면서 깊이 있는 대화를 자꾸 나누는 거는 그 아이의 사고력을 굉장히 향상시켜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어휘력을 위해서도 책을 읽으셔야 돼요. 그럼 책을 읽으려면 TV를 켜놓은 상태에서는 절대 그렇죠. 책을 읽을 수가 없거든요. 집중이 안 되죠. 안 되죠. 예. 저도 사실 TV 쓸 때는 TV 보면서 밥 먹었어요. 자, 그러는 제 모습이 너무 어처구니가 네. 없어서 TV를 없앴거든요. 예. 근데 부모님들이 TV를 없애면 분명히 책을 읽게 되실 것이고 예. 아이들하고 대화도 시간도 늘어날 겁니다. 예, 저도 TV를 없앴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왜냐면 한번 보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보게 되 보니까 맞습니다. 제 자신이 슬프더라고요. 이게 맞아요. 완전 종속대학 노예도 아니고 그렇죠. TV를 없애지 않고서는 이게 이겨낼 자신이 없어서 그냥 없애는 게 사이길이다 싶어서 없애갖고 잘하셨어요. 예, 저도 한 20년 된 거죠. 잘하셨습니다. 아, 예.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대화를 많이 해라. 책이나 이런 신문들을 읽게 하려면 TV가 없어야 한다. 예. TV 없애라. 또 술이 또 마지막에 술이 있었네요. 술은 술 너무 많이 드시는 것 아, 같아요. 맞다. 한국인 특유의 예, 그러니까 여가 생활이 거의 술을 드시는 걸로 여가를 다 보내시는. TV 보거나 술 마시거나 안에서는 TV 보고 밖에 나서 술 마시고. 자, 그럼 문화적인 생활은 언제 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술 취한 상태로 집에 들어오시면 아이들이 그걸 계속 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계속 보고 자란 학생들이 자기의 어떤 그렇게 건전한 이런 걸 형성해 나가기가 어려울 거고요. 네. 또 술을 마시고 들어오면 이성을 부모님들이 잃을 수 있잖아요. 아이들한테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을 할 수도 있고 행동을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안 좋은 부분들이에요. 예. 그래서 항상 이성적으로 그리고 정상적인 상황에서 아이들하고 대화를 나눠야지 그렇게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아이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거는 절대 역효과입니다. 그거는 아이들이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을 안 하게 돼요. 그거는
친구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절대 술을 마시려면 네. 저도 술을 가끔 마시지만 마시고 술 다 네. 깬 상태에서 들어오시던가 술이 안 취한 정도 수준까지 마시던가 그러시라는 거죠. 술을 네. 자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 정리하자면 이렇게 꿈을 가지게 해야 된다. 예. 꿈을 가져야 한다. 또 그에 대한 믿음을 줘야 하고 자기도 믿어야 되고 부모님도 믿어야 되고 예. 그다음 확신을 계속 유지시켜 주는 것 이 세 가지에다가 아까 부모님 역할이 이 대화를 꾸준히 어렸을 때부터 시도해라. 예. 또 책이나 어떤 다른 그것도 읽을 수 있도록 어떤 TV를 없애라. 아예 그냥 뭐 줄이는 게 아니라 없애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줄이는 예. 거 쉽지 않으니까. 그리고 영화나 뭐 연극 이런 공연을 충분히 볼 수 있는 그거를 여가실에 가질 수 있도록 술에 매몰되지 마라. 예. 술을 줄여라. 아니면 좀 자제해라. 이건 사회생활 하다 보면 아예 없앨 수는 없을 테니까 그렇죠. 그렇죠. 회식도 안 가면 예. 안 갈 수도 있을 테니까. 예,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한번 이야기 잠시 전환해 보겠습니다. 바른길학원을 오랫동안 운영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학생이 있을까요? 뭐 여러 학생이 있었는데 그 중에 그 한 경우만 얘기해 볼까요? 어떤 얘기를 해볼까요? 네. 두 아이가 있었네요. 어쨌든 사전 인터뷰에서. 예, 그래서 그 어떤 초창기에 두 학생이 있었는데 이제 아주 다른 케이스였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사고력이 다른 케이스를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공부 시간에 굉장히 떠들고 장난치고 집중 안 하는 학생 두 학생이었는데 예. 제가 아이들을 가르쳐 보니까 그 아이들이 굉장히 우수한 아이들이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떠들고 장난쳤던 이유는 다 이해했기 때문이었었어요. 예, 그래서 이해 못해서 떠드는 경우도 있고 이해를 그렇죠. 다 한 상황이니까 들을 필요가 없어서 그렇죠.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집중력이 굉장히 우수해서 잠깐만 들어도 그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쉽게 있는 머리 좋은.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의 설명은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음. 지들끼리 떠들고 둘이 붙어서 계속 장난치는 거였어요. 남자애 두 명이요? 남자애 두 명. 예, 같은 친구들이었는데 네. 한 학생은 굉장히 사고력이 깊은 쪽이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주관식형, 그러니까 서술형 쪽이죠. 논술형 사고력이고요. 예. 또 한 학생은 객관식 사고력. 음. 아주 짧고 그 대신에 방대해요. 이런 객관식. 그러니까 대수능형이죠. 얘는 한 학생은 논술형이고. 이런 두 학생이었는데 정말 가르칠 때 여러 에피소드도 많고 그리고 애들이 워낙 게임도 좋아하고 다른 쪽 관심도 많아서 참 어려웠는데 결국은 두 학생이 둘 다 잘 갔어요. 한 학생 카이스트 가고 하나는 연세대 갔는데 예. 근데 제가 그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한 기준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면 안 되겠다는 걸 제가 그때 배웠죠. 예, 그래서 객관식과 주관식은 분명히 사고하는 것이 다르고 문제를 냈을 때도 그 결과도 다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선생님들이 가르칠 때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교훈을 얻었고 이 학생들이 나중에 결국 학교 가서도 뭐 참 다양하게 활동을 많이 하더라고. 밴드도 하고 어떤 학생은 뭐 살사 댄스에 들어가기도 하고 거기서 또 여학생을 만나서 결혼까지 하고 예. 그래서 그 이후에도 많이 학원을 찾아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같이 뭐 이렇게 같이 식사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전부 다 한 학생은 카이스트 대덕에 가 있고 한 학생은 뭐 두산에 취직해서 지금 창원에 가 있고 그래서 요새는 잘 못 만나고 있는데 오랫동안 같이 이렇게 학원도 찾아오면서 같이. 근데 한 학원을 오래 쭉 하고 계시니까 이렇게 찾아올 수도 있고 좋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뭐 군대 갈 때 제일 먼저 우리 학원을 찾아오는 경우도 있었고요. 제대해서 집보다도 저를 먼저 찾아오는 학생도 있었고, 그리고 또 한 학생은 한 가지만 더 그 학생은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일단 한번 들어보죠. 예. 그 학생이 이제 부모님이 굉장히 어렵고 이제 어머니 혼자 키우는 학생이었었는데 굉장히 내성적이고 위축된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르칠 때 참 어려웠습니다. 워낙 그렇게 내성적이고. 힘든 기억이네요. 예. 그래서 참 이 학생을 어떻게 가르칠까 많이 고민했는데 대화도 나누면서 여러 가지를 유도해봤지만 오랫동안 그렇게 이제 좋지 않은 환경에서 이렇게 성장하다 보니까 이런 본인 스스로 이렇게 갇혀 있는 것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결국 성적이 생각만큼 안 오르고 막 그러더라고요. 자신감이 워낙 떨어지고 자존감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참 안타까웠는데 그런데 이제 뭐 한 몇 년 제가 고2 때까지인가 가르쳤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좀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뭐 본인이 공부하겠다고 해서 자기 길을 찾아 나가는데 그리고는 잊어버렸죠. 그리고 제가 이제 한동안 카페를 운영하고 이러면서 있었는데 어느 날 카페에 그 학생이 딱 찾아온 거예요. 몇 년 후에.
그래서 이제 얘기를 나눠봤더니 어우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더라고요. 어느 학교에 가서 영어과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워킹 홀리데이로 이제 호주를 갔다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호주 1년간의 그 생활이 얘를 완전히 바꿔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도 학생이 바뀌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놀랐는데 그 내성적이었던 상황이 성격이 완전히 외향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에 관해서 정말 꺼리낌 없이 그렇게 잘 어울리고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야 이렇게 학생들의 성격이 어떤 이런 계기를 통해서 이렇게도 전향적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 사례는 제가 학생들한테 많이 예로 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본인의 성격이 이렇다 저렇다 역시 이런 거 역시도 규정 짓지 말고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많으니까 이런 가능성을 믿고 자기 생각을 오픈하고 있으라는 거죠. 오픈해야지만 그런 기회를 가질 수도 있는 거고 거기 가서 변화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 학생이 굉장히 기억에 또 남습니다. 어떤 것을 딱 어떤 틀에 갇히게 그러니까 규정 짓지 말고 가능성을 믿고 또 아까 또 같은 얘기예요. 좀 믿음과 확신을 가져라. 시도해 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중간 하신 말씀 중에 카페를 운영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도 잠깐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카페는 이제 저도 이제 학원 원장으로서 아이들을 가르치지만은 어차피 제 실제적인 꿈은 계속 지금 화가가 되는 거고 지금 사실 그림을 그리고는 있지만은 그 그림 화가 일에 좀 더 집중하고 그거를 하는 것이 저희 궁극적인 저희 삶의 목표이기 때문에 문화적인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카페도 많이 다니고 그러지만은 카페가 이 동네 지역에서 어떤 문화적인 위치로서 그렇게 문화를 좀 공유하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장소 그런 카페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제가 거기다가 전시도 하고 제 그림도 전시하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좀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의 카페 이런 걸 계속 생각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학원을 1, 2층을 다 하고 있었는데 학원 규모를 지금 전반적으로 학생 수가 많이 줄잖아요. 그렇죠. 지금 아이들이 많이 안 아이들이 지금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학원도 1층을 다 이제 줄이고 2층으로 이제 2층 하다가 1층으로 확장했었는데 그걸 다시 2층으로 올리고 1층 전체를 카페로 제가 바꾼 겁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건물의 1층을. 그래서 그거는 그쪽 장소가 사실 카페를 할 만큼 상업적으로 이렇게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외졌죠. 많이 외지고 다니는 분들도 안 계시지만 제가 뭐 그걸 상업적으로 돈을 많이 벌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런 좀 문화를 접하고 우리 학생들도 내려와서 음악도 좀 듣고 또 그림도 좀 보고 책도 좀 읽고 그래서 저는 거기서 이제 뭐 북콘서트 같은 것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문화적인 경험을 좀 할 수 있고 또 좋은 커피를 좀 마시고 그래서 제가 커피에 관심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커피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파스타도 이태리 갔다 와서 이제 거기서 파스타 공부도 많이 하고 커피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랬기 때문에 좀 정말 제대로 된 커피와 파스타를 먹으면서 문화적인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이런 복합 문화 공간 이런 거를 생각하고 이제 1층에 카페를 열었죠. 근데 뭐 한 2년 운영을 하다가 지금 이제 좀 시설 보완 때문에 지금 좀 휴점 중입니다. 내부 수리 중입니다. 그럼 내년 봄쯤? 내년 봄쯤 다시 오픈할 생각이에요. 되게 오픈 다시 하게 되면 제가 꼭 찾아뵙겠습니다. 꼭 오십시오. 맛있는 커피 한 잔. 아까 잠깐 보니까 책도 있고 음악도 있고 전시도 있고 스터디도 할 수 있는 굉장히 복합 문화 공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 이 성북구에서도 많이 그런 거에 대한 지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것도 꼭 알아보셔서 글쎄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쪽은 어떤지. 분명히 성북구는 그쪽으로 많이 복합 문화 공간의 어떤 트렌드로 알고 있거든요. 분명히 그거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생각에. 그거 드림 서재로 제가 돼 있어요. 그리고 성북 정보도서관의 드림 서재로 거기를 그거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도 그렇게 조금 어떻게 관과 이렇게 왜냐면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이 돼서 좀 주민들이 좀 이용할 수 있고 같이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이 됐으면 저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민관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민과 관이 협치가 굉장히 어떤 지금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거든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석관동에도 한의종도 있습니다. 한의종 그런 대학도 근접한 대학 많은데 그 영향이 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건 네. 참 좋은 거예요. 제가 예. 보기에는 이 석관동이 참 굉장히 후진 동네라고 많이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선입견 있죠. 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문화적인 동네입니까?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예술 학교가 있고요. 그렇죠. 예, 최고죠. 그리고 의릉 그렇게 중요한 예, 예. 유네스코에 등록된 그런 예. 문화유적이 있고요. 예. 그리고 큰 공원이 있어요. 그렇죠. 그 북서울 꿈의 숲도 그렇죠. 있고요. 그리고 대학교가 주변에 있는 대학교가 10개 이상이 있어요. 여기서 사실 석관동은 아니더라도 여기서 한 버스 타고 한 10분 정도만 거리가 가도 될 예. 육사부터 시작해서 좋은 대학들이 굉장히 주변에 많이 포진하고 있어요. 뭐 동덕여대라든가 광운대라든가 그렇죠. 뭐 한예종이라든가 외대, 경희대.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캠퍼스들이 이렇게 많이 이 동네 주변에 있는 데는 전국에 여기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런 모든 여건을 갖고 있는 석관동이 굉장히 문화적인 문화적인 동네라고 볼 그렇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고 그리고 그런 것을 참 네트워킹을 좀 시키고 그리고 동네 주민들이 그걸 좀 이용할 수 있고 또 거기 계신 학생들이나 그런 단체들이 지역에서 나와서 그런 활동을 펼치고 이렇게 되면 여기가 파리의 몽마르트 같은 곳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가 그렇죠. 그런 예. 문화적인 동네가 충분히 될 수가 있는 그런 여건을 갖고가 있는 거죠. 옳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지금 있을 때 모르지만 또 나가면 서운하다고 그러잖아요. 한예종이 2021년 정도에 이관할 수 있다는 얘기가 그런 나와서 소문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반대 서명 그걸 하고 있는데 예. 이게 정말 이런 좋은 곳을 좀 많이 우리가 아끼고 보살펴서 예. 저 자랑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딴 데로 좀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저도 그랬어요. 예, 한예종 친구들 많이 알게 돼서 연극 공연이 더 훨씬 더 많이 보게 됐거든요. 예. 초창기 그 친구들하고 너무 친하게 지내돼갖고 벌써 알게 된 지가 10년도 훨씬 넘었는데 다 지금은 다 자리를 잡고 있어서 예를 들면 이제 범죄도시에 그 위성락이라고 저기 윤계상에 오른팔 나오는 빡빡이가 있거든요. 진성규 배우라고 정말 13년 전에 거울공주 평강 이야기에서 처음 주인공 야생소년을 맡았던 친구가 있거든요. 참 예절바르고 착하고 멋있는 녀석인데 잘 안 떠서 저는 약간 아쉬웠거든요. 드라마에 종종 나오지만 중요한 역할을 못 맡아서 이번에 제대로 한번 악역을 맡아서 사람들 뇌 뒤에다 너 정말 악당인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고 그 친구들이 극단이 다 있거든요. 아니 한예종에서 학생들이 많이 와서 저희 카페에서도 많이 만나고 예. 거기 교수님도 만나보고 그랬었어요. 근데 조금 더 지역적으로 그런 활동들을 좀 많이 했으면 하는 아쉬움들이 좀 있었고 거기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주민들이 잘 몰라가지고 예. 거기 연극이라든가 뭐 그런 공연 같은 거가 많이 무료로 해줬죠. 많이 예, 했었는데 그럼요. 그런 부분들을 하여튼 좀 많이 예. 못 이용한 것들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예. 지금도 이제 대학로에 스테디셀러 계속 오픈런을 하고 있는 게 빨래라고 있거든요. 예. 빨래가 한유에서 만든 거고 이번에 예. 곧 영화 개봉할 오늘 개봉인가요? 예, 브라더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예. 브라더라는 영화 말고미 마블리라고 불리는 마동석님 나오고 이동희 배우 나오는 브라더가 형제는 용감했다를 연출한 우리 한예종 출신 장유정 감독이 연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정말 빨래 일본에서도 보러 오거든요. 예, 홍강호라는 유명한 뮤지컬 배우도 출연했었고, 그러니까 그런 작품들이 오늘 아까 얘기했던 거울공주 평강 이야기 그런 것들이 정말 오늘 이렇게 내일 개봉하거든요. 그것도 정말 많습니다. 예, 대학로를 거의 저희 정말 쫙 주름 잡는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학교가 우리 동네에 있는데 예, 그걸 제가 많이 사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이제 시간이 점점 가고 있기 때문에 저 이제 한번 선생님의 말씀을 더 들어볼 게 뭐냐면 꿈을 이제 실현하기 위해서 현재 학원을 운영하시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또 있는지 아까 캠프 이야기 이게 있는데 제가 이제 학원을 하면서 이제 이 학원은 사실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예. 좀 주입식 교육기관이잖아요. 이제 아무래도, 그런 어떤 성적을 위한 주입식 교육기관 그게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그거를 정말 전인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기관을 하나 만들고 싶다는 또 학원을 운영하면서의 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대안학교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인제에다가 이제 그런 부지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대안학교를 그러니까 합숙하면서 도제식 수업하는 그런 대안 전인 교육. 그러니까 그런 전인 교육을 한다는 거는 자연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네, 자연 속에서 학습뿐만이 아니라 그런 문화 예술적인 그런 부분이 복합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꿈꿨는데 워낙 이제 행정적인 볼차라든가 뭐 그런 자본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꿈을 이루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지금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그것을
가족과 같이 하는 그런 교육기관으로 가족교육기관, 그리고 가족과 같이 하는 복합문화공간. 그러니까 가족 단위로 와서 그런 걸 자연 속에서 어떤 그런 걸 즐길 수 있고 또 뭐 공작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노작이라든가 동식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접해보고 미술이라든가 예술 그리고 천문학 별관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관을 만들어 보자 하는 게 이제 꿈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도 그건 계속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제 우리 학원 학생들과 같이 캠프를 계속 진행을 했었어요. 그 장소에서. 예. 강원도 인제에서 예. 전인 교육 어떤 할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 또 가족 교육 기관 그런 가족 걸로. 교육 기관. 가족 교육 기관요. 부인도 부인님도 아까 같은 강사신데 같은 생각 가지고 계시죠? 예, 그렇죠. 예. 같이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영국에도 관심이 많다고 들었는데 그렇죠? 예, 영국. 예, 영국도 굉장히 정말 다방면에 정말 문화에 관심이 많으신 거네요. 예, 그렇죠? 너무 관심사가 많아서 그게 걱정인데. 저는 근데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큰 아이들이 그래서 더 잘 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부 이렇게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분명히. 맞습니다. 예. 저도 그러니까 좀 이렇게 우리 아이들한테도 지금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좀 호기심을 가져라. 뭐든지 이 세상사에 관해서 호기심? 모든 부분에 관해서 요즘 학생들 참 성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호기심이 없어요. 뭐 영화 보는 정도의 걸로 만족한다는. 연극을 한 번도 못 보신 분들도 계시고요. 예. 미술관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도 많습니다. 콘서트장에 안 가보신. 그러니까 이런 거를 기회가 있을 때 누가 오늘 오케스트라 공연인데 한번 가보자 이랬을 때 아유 그런가 졸리기만 하지 뭐하러 가 이러지 말고 그런 기회에 한번 가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본인의 마음이 좀 오픈돼 있어야 되고 열려 있어야 되고 좀 호기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부모님들이 이렇게 보여주면 아이들도 그걸 접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부모님이 관심이 없으면 아이들도 자꾸 그런 쪽으로 따라가게 되니까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그런 호기심 좀 가졌으면 좋겠고 저는 요번에 작년에 이제 주민 배우로 이제 연극을 한번 해봤는데요. 사실 연극은 제 관심사가 아니었었어요. 워낙 제가 이제 좀 숙기도 없고 막 이제 아이들 가리키는 건 가리키지만 이렇게 나서서 뭐 연극을 한다든가 뭐 이런 거는 대중 앞에 서야 되니까. 네, 그거는 제 전혀 관심 없는 분야였습니다. 가르치는 것도 다른 문제니까. 그거 정말 다르죠. 근데 월요일 날이 쉬는 날이었는데 월요일 날 그걸 하더라고요. 무료로 한다고 이게 벽지가 있길래 우리 카페에 그걸 붙이고 가셨길래 제가 보다가 월요일이면 쉬는 날인데 한번 가볼까? 그리고 그냥 한번 가본 거예요. 처음에는 좀 가자마자 근데 어떻게 뭐 반장이 되고 막 이러는 바람에 빼도 박도 못하고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고 정말 쑥스럽고 막 이랬는데 조금씩 하다가 보니까 이게 좀 새로운 분야구나. 그리고 이렇게 남들 앞에서 나를 이렇게 새롭게 표현하는 것들이 굉장히 재밌고 의미가 있는 거구나. 이런 거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마지막에 제가 이제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라고 하는 김광규 시인의 그걸 시를 베이스로 해서 제가 대본을 하나 써가지고 모노드라마를 제가 한번 했습니다. 그 공연을 한번 했는데 발표회 때 한 15분 정도 되는 모노드라마를 했는데 그게 제 삶에 있어서 첫 번째 머리털 나고 처음 나오는 연극이었고 근데 그게 굉장히 큰 감동이었고 감격이었어요. 그 경험을 한번 하고 나니까 정말 연극이 참 좋은 거구나. 그리고 학생들한테 적극적으로 권해야 될 분야구나 라는 걸 제가 느꼈어요. 제가 이걸 빨리 경험했으면 예를 들면 20대 때 이런 경험을 했으면 제 삶이 또 달라졌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분야가 또 새로 생겼을 거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런 거를 어떤 기회든지 이런 기회가 올 때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문화적인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무시하지 말고 거부하지 말고 그런 경험을 꼭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게 제 원하는 바입니다. 정말 말씀하고요. 또 인터뷰 끝나가는데 선생님이 또 책 한 권을 가져오셨네요, 그렇죠? 예. 소개해 주시죠. 예, 제가 책에 관심이 많고 책을 저도 이제 많이 접하고 있는데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빈센트와 함께 걷다라고 하는 이런 책입니다. 빈센트와 함께 걷다요. 빈센트와 함께 걷다. 빈센트 반 고흐죠. 그래서 이 책은 제 아는 분이 저한테 추천해 선물로 주신 책인데 화가가 우리나라 어떤 화가가 유승이라고 하는 화가님이 빈센트가 태어나서 죽은 데까지의 그
장소를 직접 찾아가면서 그 과정을 쭉 돌아가면서 빈센트 반 고흐의 그 일대기를 이렇게 추적해보는 그런 내용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현장감이 있고 그리고 그 중간 그 장소에서 일어났던 일들, 그 장소에서 그렸던 그림들, 그리고 그 장소에서 썼던 편지들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굉장히 현실감이 있고요. 저도 고흐에 관해서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 새로 저도 보게 되고 그래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그림이라든가 아니면 고흐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세요. 잘못 알고 있었던 것도 한 가지만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있나요? 고흐가 예. 사실은 굉장히 저는 이제 좀 정말 불우하고 가난하고 예,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불운의 아이콘. 예. 정말 불운의 아이콘이고 그리고 외부 세계와는 완전 단절된 예, 이제 예. 그리고 완전 무명의 뭐 이제 예, 이런 예. 걸로 전 알고 있었는데요. 의외로 고흐 그 외가나 친가 쪽의 집안이 굉장히 좋은 집안이더라고요. 되게. 좋은 집안이었고 거기에 뭐 왕족도 있었고 예. 그리고 뭐 해군 중장 큰아버지는 해군 중장이었고 또 큰아버지 한 사람은 또 엄청나게 큰 화랑을 운영 갑부였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고흐가 그렇게 출세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렇고 또 고흐가 또 이렇게 사회생활을 많이 안 한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프랑스에 있을 때는 자기가 그렇게 전시회도 직접 주관해서 열고 이렇게 대외 활동도 굉장히 많이 하고 로트렉이라든가 뭐 세잔이라든가 뭐 이렇게 그 당시에 유명한 화가들과의 교분도 굉장히 있었고 이런 것들이 저는 참 몰랐던 부분이었었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근데 뭐 고흐 자체가 그런 성격적으로 좀 약간 외골수고 뭐 그리고 집착이 강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이렇게 좀 대비를 못하고 사회적으로 좀 격리 이런 것들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몰랐던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수정해야 될 부분이 꽤 많아요. 저도 한번 읽어봐야겠네요. 그렇죠? 예. 빈센트와 함께 걷다요. 예. 알겠습니다. 그 이제 마지막으로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석관동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자면 석관동이요. 예. 석관동은 참 어려운 거죠. 이런 그렇죠. 게. 한번 이런 게 어렵죠. 예. 저는 그냥 석관동은 저의 그냥 제2의 고향이다 생각합니다. 제2의 고향. 예. 사실 여기서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81학번입니다. 그래서 그 대학교 1학년 때 여기를 와서 지금까지 여기서 살고 있어요. 고향이 원래는 어디시? 저는 원래 이제 경북 쪽입니다. 경북 예천 쪽이고요. 예천이고. 그래서 거기서 있다가 이제 뭐 살기는 이제 서울에서 살았지만 그랬지만 여기서 제일 오래 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뭐 제가 여기서 아마 하늘나라도 여기서 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제 2의 고향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곳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항상 있어요. 말씀 감사하고요. 개인적으로 하고 싶었던 말씀이나 홍보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청취자분들께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 제가 이제 자녀 교육에 굉장히 관심 많고 문화 관심 많은데 자녀 교육에 관해서 좀 더 좀 듣고 싶다든가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한 걸 좀 보고 싶으신 분은 언제든지 저희 학원을 찾아오시면 제가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다 가르쳐드리고. 바른길 학원으로요. 그리고 내년 봄에는 이제 카페를 오픈할 텐데 카페가 오픈하면 더 접근하기가 쉬우실 것 같은데요. 즉 카페는 바른길 학원 유일의 아트 카페를 제가 지향을 하고 있고요. 문화 공간으로 또 정말 석관동에 없는 핸드드립 전문점. 저는 머신 커피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핸드드립 제가 직접 볶은 핸드드립 커피 마시는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만들고 있으니까 내년 봄에 오픈하면 꼭 카페 라파입니다. 카페 라파 한번 찾아봐. 카페 라파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 같이 활동하면서 동정동지 회화과 친구들, 서양학과라든가 회화과 친구들 많이 알게 되는데 이 친구들이 전시할 만한 공간이 많이 없다고 그런 것도 토로하거든요. 그것도 전시할 수 있으면 참 좋겠네요. 좋죠. 제가 원하는 바죠. 근데 문제는 보러 오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그게 걱정인데 이동 인구가 별로 없다 보니까 근데 제가 원하는 바예요. 그렇게 전시할 수 있는 공간 좋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바른길 학원의 임대혁 선생님 오늘 인터뷰 응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지역에 대한 폭넓은 분석과 이해 그리고 큰 포부까지 들을 수 있어서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목요일이니까 저의 추천 코드가 있는 날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그래도 홍보를 하겠습니다.
공연 홍보가 먼저인데요. 제가 거의 30년인가요? 거의 가깝게 좋아하는 형님인 이현우 형님이 오늘 공연을 합니다. 음악 앨범이라고 KBS 라디오 89.1 쿨 FM 진행을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하고 계시는데요. 10년 넘게 그 장수 프로그램으로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대학로에서 SH홀에서 공연을 시작하셔서 11월 5일까지 소극장 공연을 합니다. 꼭 와주셔서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같이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예전에 꿈이라는 노래와 헤어진 다음날 이런 정말 좋은 노래 많거든요. 오늘은 꿈이 그 레파토리가 없는 것 같고 헤어진 다음날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대 오늘 하루는 어땠나요? 이런 노래 있거든요. 좋아하는 노래예요. 예. 그리고 돌속 캐스트 2화 때 나오셨던 우리 김수정 연출님의 작년에 이은 다시 재공연작 파란 나라가 오늘 목요일 12월 2일부터 남산 예술센터에서 12월 12일까지 거의 열흘간을 열립니다. 안 보신 분도 있으면 꼭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왜냐면 보시면 절대 후회 안 하실 겁니다. 제가 원래 캐스팅이 원 캐스팅 때는 제가 한 번 정도밖에 잘 안 보는데요. 더블 캐스팅이나 트리플 캐스팅이면 제가 두세 번 보지만 원 캐스팅인데 제가 세 번 이상 본 정말 문제작이지만 또 화제작이고 또 재미가 있으면서도 메시지가 있는 훌륭한 작품에다가 실화 바탕입니다. 그리고 원작이 주는 힘도 심리지만 과감하고 촌철살인적인 대사빨이 있는 그런 각본과 연출을 동시에 낸 김수정 연출의 힘을 느끼시고요. 또 배우들이 이 공연이 막공이 11월 12일인데 공연 끝나고 쓰러지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들 정도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연기를 하기 때문에 이걸 보시면 정말 이게 바로 연극이구나. 연극의 힘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 학교의 어떤 문제점도 보여주고요. 또 사회 어떤 나치들이 어떻게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으며 그 10%도 안 되는 그 나치 그 일당들이 어떻게 독일을 흔들었을까? 그 정말 궁금하잖아요. 그걸 진짜 모의 실험을 어떤 학교에서 해본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사람들이 광기에 휩싸이기 시작하면서 그 실험을 중단한 실화가 있거든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거를 독일에서 영화를 만들었고요. 그 영화를 가지고 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 김수영 연출이 각색 번안해서 올렸고 작년에 전성 머진을 했기 때문에 올해도 또 공연이 올려가는 거기 때문에 남산 예술센터 오늘부터 하는 거니까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거울공주 평강이야기라는 아카펠라 뮤지컬이 있습니다. 아카펠라 뮤지컬이 뭐냐면 사람의 목소리로 음악 소리를 내는 거죠. 그리고 거기는 무대 디자인을 다 사람이 몸으로 동굴도 만들고 진검다리도 만들고 백조가 됐다가 뭐 가야금도 소리 내고 검은소도 소리도 내고 정말 특이한 작품이라 미국에도 초청되겠었고요. 뭐 중국에도 외국에도 많이 나갔던 영국에도 나갔었고요. 이 친구들이 다시 또 오늘 공연 돌아옵니다. 내일부터니까요. 11월 3일부터 11월 19일 한 16일 17일 하나요? 대학로 예술마당 소극장에서 하니까요. 우리 민준호 연출이고 곧 사람책 도서관에 또 게스트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꼭 시간 내셔서 보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가 거의 한 50번을 본 뮤지컬입니다. 그 책 소개도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만화책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본에서 엄청난 화제를 일으킨 문제작이고요. 이름은 스즈키 선생님입니다. 학교 교실에서 일어나는 정말 특별한 이야기들이 아니면 또 일상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그것들이 어떻게 아이들과 선생님이 계속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아니면 또 직접 행동을 하면서 어떻게 세상을 바꿔가려고 노력하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좋은 만화책인데 이게 석관동 미리네 도서관에 있습니다. 11권이고요. 이 책은 아마 석관동 미리네 도서관 말고는 없지 않을까. 왜냐면 제가 명동 시내 라이브러리에서 이 책을 1권을 봤었는데 그다음 2권부터 11권은 없었거든요. 석관동 미리네 도서관에는 전권이 다 있습니다. 보시면 후회하지 않을 것 같고요. 또 마지막 하나 아키라가 있습니다. 아키라는 뭐 아시는 분도 알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거의 짝 애니메이션입니다. 아키라. 이게 최근에도 뭐 다시 개봉한 적이 있었는데요. 재개봉했었는데요. 뭐 SF 뭐 걸작이라는 말이 뭐 무색할 정도로 엄청난 만화인데 이게 2만 원 넘는 한 권에 2만 원 넘는 책을 전권 월곡동에 있는 꿈 그림 도서관에 우리 원장님이 구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거 가시면 그냥 무료로 이 아키라라는 엄청난 만화책을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두 도서관에서 이 두 책을 보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월곶동 꿈그림 도서관과 석관동 미리네 도서관입니다. 자, 다음에는 또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찾아볼까요? 우리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만나요. 예, 석관동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석관동 사람 이야기 돌쏙돌쏙 캐스트. 다음 손님은 누구실까요?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이웃으로 나오셔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럼 다음 주 화요일에 또 이 시간에 만납시다. 돌쏙돌쏙 캐스트는 서울특별시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성북마을 미디어지원센터, 성북구청, 성북문화재단, 동덕여대 청년 워킹그룹 같이 석관동 지역 네트워크 모임인 석관드림과 함께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